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서울은 마이너스 0.03, 인천이 마이너스 0.08, 경기도는 마이너스 0.05인데 이처럼 집값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집값의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대비해서 지난주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그러한 이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본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 그래요. 금리 인상이 미국부터 해서 국내까지 해서 계속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비투나 연거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아니면 또 신용대출을 좀 받은 사람들 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지원금 대출 이런 거 받은 사람들 입장이라면 금리 인상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매달 납부하는 이자 자체가 부담이 되죠. 여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 또 빚을 내서 여러 채 장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제2금융권을 이용해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급등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래요.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 같은 경우는 5억짜리가 10억대를 하고 10억짜리가 20억대를 하고 20억짜리가 40억대를 하니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급등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수인이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매물. 그래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매물, 그건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의 매물이 증가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집값 하락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야기는 또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요, 아파트 매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사례로 놓고 본다면 똑같은 아파트예요. 또한 같은 평수고 같은 동이고 같은 층수. 그래요. 물론 이제 비교라는 거죠. 비교 사례는 건데 똑같은 평수고 동하고 층수까지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1동 802호는 5억 1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고 101동 803호는 4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고 101동 804호는 4억 6천만 원에 이처럼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4억 6천만 원짜리가 제일 먼저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의외로 5억 1천만 원짜리가 먼저 나가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을 이처럼 다양한 매매 금액, 매물 금액으로 던지는 개인적인 사정들, 또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빼고,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매매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이처럼, 던지는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01동 802호 같은 경우에는 5억 1천만 원인데요.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집주인이야. 근데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매수자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즉 언제든지 이 집을 비워준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급하게 이사를 하고 입주를 하실 분들 입장이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집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렇죠? 바로 입주할 수 있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이내. 아니, 이런 집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803억 4억 8천만 원 나오는 경우는요, 현재 전세가 3억 5천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입자가 뭐 2년이 됐든 아니면 3년 뒤가 됐든, 그렇죠? 세입자 전세 만기 날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장 즉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냥 4억 8천만 원 주고 사서 전세 3억 5천을 빼고 실투자금 1억 3천만 원 들어서 그냥 집을 샀다, 내 집 마련을 했다, 요거밖에는 안 된다. 즉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는 아파트와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아파트 간에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804호 4억 6천만 원에 내놓은 이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그래도 월세 70만 원이 들어오네? 월세 70만 원에다가 1년이면 840만 원 들어오네? 야 이거 괜찮네. 1년에 840만 원이라는 돈이 월세가 들어오는 이 집.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내놨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본다면 전세를 낀 매물처럼 입주를 하려면 2년 내지 3년, 4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시 입주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집을 사서 월세 70만 원을 받겠지만은 일단 매달 돈이 들어와. 이 부분은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 집을 내가 사기 위해서는 매매 금액이 4억 6천인데요. 월세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실제 투자 금액은 4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여기에다가 취득세, 또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등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지역이 또 조정지역이고 내가 또 다주택자야. 기타 등등의 또 문제가 있잖아요. 취득세 부분에서. 그냥 4억 6천짜리 집을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빼면 4억 1천만 원인데 기타 등등에서 그냥 2천만 원 더 들어간다라고 그냥 생각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이 4억 3천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세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 내가 실제 들어가는 돈은 4억 3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1년에 한 달에 월세가 70만 원 들어오니까 1년 월세로 따지면 840만 원 들어와요. 4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월세가 84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1년 수익률로 따지면 1.9%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라리 뭐 취득세도 안 나가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안 주는, 차라리 은행 예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은행 예금만 하더라도 요즘 들어서는 뭐 3%짜리 정기 예금도 많잖아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월세를 받는 아파트의 가격이 매물 호가가 이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좀 더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파트 가격이, 즉 호가가 올라가는 순위는 1순위는 뭐니 해도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 그렇죠. 현재 집주인이 거주해.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 낀 아파트. 요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제 2+2년이 끝나가는 시점 된 아파트. 그럼 바로 세입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입주가 바로 가능하다. 이런 아파트의 특징들이 역시 가격, 호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를 낀 저렴한 아파트.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월세 낀 아파트. 그렇죠. 이런 순위에 의해서 아파트 호가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내 아파트를 팔고 나서요, 한 달 이내에 또는 두 달 이내에 아파트를 내가 구해야 돼. 그렇죠? 야, 그러면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초조함, 그 두려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그때가 되면 이제는 이거저거 따지지도 않죠. 또한 뭐 가격까지 따지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 그 집만 눈에 띈다는 거죠. 따라서 뭐 가격이 비싸네 싸네, 뭐 인테리어가 잘 됐네 안 됐네,
이런 부분 따지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사 갈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귀하다. 따라서 매매의 호가, 아파트의 가격이 호가 또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집주인이 거주한다? 아니면 전세 만기가 이제 2+2년까지 이제 만기가 찬 그러한 아파트들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아파트가 귀한 만큼 매매 금액, 매매 호가 또한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